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3월) 소매 판매가 상무부가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인 전달 대비 8.7% 줄어들었습니다. 4월에는 더 큰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주식시장도 동반 하락입니다. JCPenney도 파산 보호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자리가 또 줄어들게 생겼습니다. 미국인이 기다리고 있는 정부가 보내줄 $1,200 체크에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따라서 체크 받는 게 며칠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피크다 아니다,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아니다의 논란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해졌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바이러스 사망자가 최고를 기록해 2,228명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결정은 대통령의 절대 권력이라고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그 권한을 주지사들에게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위헌이라는 지적을 한 뒤에 이어진 후진인 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잘못했다는 이유로 세계보건기구 기금 지원을 일단 중단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WHO에 대한 비판은 세계 공통적이지만 일부 공화당 정치인도 미국이 지금 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주 등에서는 체크 포인트를 설정해 다른 주의 주민을 추적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소도 이어집니다. CIA와 연방항공국, 프랑스 정부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클로로킨 사용하는 것을 경고하거나 금지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바이든 후보를 거부하면 무책임하다라고까지 말하면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라고 호소합니다. 한국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대처해서 여당이 승리하게 됐다고 미국 언론도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먼저 돈 얘기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돈이라고 해도 지금은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된 돈입니다. 진짜 저 정말로 미국에 와서 살면서 크레딧 카드를 처음으로 미니멈 페이 했네요. 빨리 정상 영업해야 합니다. 가게 렌트며 집세며 생돈이 들어갔는데 세이빙 없는 분들은 얼마나 숨 막히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한국 분들이, 한인분들,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빨리 오픈을 하기는 해야지 되겠는데 이게 정점에 다다랐다, 정점이 아니다에 관한 그 같은 정의조차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도 그제까지는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것이 정점이 주마다 다르고 5월 중순에 끝나고 그 이후에도 몇 주일은 있어야지 안전하게 소셜 디스턴싱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그래도 새로운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고 사망자는 늘어나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정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물론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어제 방송이 끝나고는 또 약간 또 분위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물론 사망자는 많고 확진자가 그다지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건데, 글쎄요, 이거 누구보다도 제가 직업상 이 사태가 일어나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접하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모른다가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게 오픈해야지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하는 것인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소매 판매는 3월 달에 전문가들이 많이 해서 8% 정도는 전달에 비해서 줄어들었겠지라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8.7%가 줄어들었고 2월 달 것도 소매 판매가 0.4% 줄어든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됐고요. 해서 상무부가 1992년부터
이렇게 그 매달 그 소매 판매의 변화를 추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겪었었던 이 같은 그 경제와 연관된 상황 하면은 2008년도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 8.7% 이 정도까지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한 4% 정도였으니까 지금 2배 이상인 겁니다. 그리고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캘리포니아주가 빨리 이렇게 소셜 디스턴싱과 식당을 포함해서 가게 문을 닫는 셧다운을 빨리 했는데 그래봐야 그게 3월 중순이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4월 달은 통틀어서 문을 못 열게 되는 것이고 4월 달에 소매 판매는 훨씬 나쁘다는 것을 누구라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기로는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셧다운 이전부터 손님이 조금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문을 연다 하더라도 그 전처럼 손님들이 금방 올 수 있겠는가 굉장히 불안하신 거죠. 당연한 불안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매 판매가 이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로서리 마켓이 아무리 잘 돼도 그로서리 마켓도 결국은 다른 업계와 다 이렇게 연관이 돼야지 되는 것인데 일단은 매상이 좋았지만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잖아요. 옷가게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50.7%인가가 옷가게의 경우는 지난해에 이제 같은 그 전달보다는 지난해가 계절적으로 비슷하니까요. 그렇게 50.7%나 줄어들었다고 하고 실업수당 청구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보면은 다 짐작할 수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PPP라든가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융자 받으시는 것 그리고 또 카운티 정부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시정부에서도 로스앤젤레스도 역시 어떤 경우에는 서류 미비자까지를 포함을 해서 캐시 보조라든가 렌트비 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거의 1억 명 이상이 받으시게 되니까요. 이 $1,200 체크, 이 $1,200 체크는 아마 은행 어카운트로 직접 입금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늘 안에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는 체크잖아요. 지금 $1,200로 사실은 반창고는 되지만 완전히 손톱 속에까지 있는 치료까지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반창고라도 우리가 받아놔야지 되잖아요. 그게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겁니다. 많이 늦어질 것 같진 않고요. 인쇄의 문제니까. 월요일에 이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월요일에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재무부가 이제 체크를 프린팅하는 그런 곳에 알렸고 하는데 대통령이 재무장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1,200 이 체크 은행으로 입금하신 분들은 그런 사인이 전혀 없습니다만 그 체크에 대통령인 내 이름을 넣어달라고 프레지던트 도널드 J 트럼프라고 넣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은 재무장관이 이번에 총체적으로 돈을 전부 2조 2천억 달러를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IRS에도 알렸고 또 이제 프린팅도 하고 하니까 이 프린팅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이것도 한꺼번에 다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지금부터 일주일에 체크를 500만 장씩인가 그 정도로 발행을 해서 9월 달까지 완수가 된다고 하는데 조금 늦게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것도 전례 없는 일입니다. 요즘은 하도 전례 없는 일이 많아서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돈은 받고 나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더군요. 부시 대통령 때도 2번이나 $300, $600 그 이후에도 또 있었고 2008년에도요. 2000 초에도 있었고 2000년대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도 몇백 달러 있긴 했는데 다 잊으셨죠? 그때는 이렇게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시 대통령이 2001년도에 2번 $300, $600 여기에 이제 giving you your money back
세금이잖아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주머니 돈으로 쌈짓돈이지 하면서 여러분들께 $1,200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부시 대통령이 이것을 당신의 돈을 돌려드립니다. 세금이니까 그렇게 giving you your money back 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IRS에서 이거 뭔 짓이냐 하면서 너무 정치적이다 하고 그것을 거부했답니다. 이번엔 거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08년도에 또다시 $1,680억 경기부양책이 있었잖아요. 이제 재정사태 있고 나서 그때는 그 사인 자체를 재무부가 했고 이번에도 뭐 대통령이 사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름이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 체크에 보면은 왼편에 메모란이 있잖아요. 그 메모에 Economic Impact Payment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에 대통령 이제 이름이 들어간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체크 주는 거구나 고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치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실은 안 일어났다면 더 좋겠지만 이미 일어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로 인해서 며칠은 늦게 받으실 수도 있다. 재무부는 절대 아니라고 해요. 늦을 리가 없다 하는데 월요일에 결정돼서 발송하려고 하던 것을 스탑을 하고 프린팅을 다시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며칠 정도는 늦어질 수도 있겠죠.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억 5천만 명이군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1,200를 받으시는 분들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1,200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좀 수습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피크가 언제냐고 피크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또 이제 문을 열 수가 있는데 지금 노피크다 하는 얘기가 어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0년까지는 계속돼야지 2022년까지는 계속돼야지 된다 하고 문제는 백신입니다. 또 원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예방약과 치료약이 확실하게 개발되기 전에는 완전히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서 돌발 사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딱 잠재적으로 있다가 딱 터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루에 사망자가 2,000명이 나왔을 때 최고다 했는데 어제는 2,228명이 나왔고요. 또 어느 주였었죠? 뉴저지주였습니다. 270몇 분. 또다시 이제 그렇게 돼서 새로운 환자가 늘어났고 로스앤젤레스도 어제 사망자는 몇십 명이 더 추가가 됐어요. 가장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새로 병원에 들어오시는 분이 없다는 것 해서 버지니아주에서도 마찬가지군요. 병원에서 어제 그 사람들이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오늘 아침에 그 버지니아주 그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하고 계시는 어떤 그 의사분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어제 환자가 분명히 그 많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니죠. 사망자가 많았지만 새로 들어오는 환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이것이 피크인가 아닌가를 보는데 우리는 이제 거의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로스앤젤레스도 그 비슷한 케이스고 그런데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말씀드렸었던 그 티도어 루즈벨트호에서 결국은 뭐 거의 5,000명 정도의 그 해병대와 해군이 타고 있었던 그 함대에서 600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한다고 샌디에고에 있잖아요. 지금 멀시라는 자비라는 그 해군 병원에서도 지금 7명의 세일러가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과테말라 보건국이 발표를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그 과테말라로 추방한 사람들이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약 1,200명 정도를 과테말라로 추방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과테말라 보건국이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에서 그 추방당한 사람들의 반 이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더라 하는 얘기예요. 11,758명이군요. 많이 추방했네요. 제가 1,000대라고 잘못 말씀드렸었어요. 1월 이후에 지금까지 그랬다고 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게빈 뉴섬 그 주지사는 타임라인 없는 로드맵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는 조금은 안심을 할 수도 있는 단계지만 그렇다고 확실하게 다음 달 초에 문 열겠어요. 이런 약속은 아니구나. 라고 그 짐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6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6가지는 뭐 당연한 거예요. 뭐 테스트를 많이 한다.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취약한 사람을 먼저 보호를 한다. 병원 시설, 치료 이런 거 확보하고 소셜 디스턴싱 지키면서 뭐 그런 거 큰 관중이 모이는 건 가을 이후가 돼야지 될 것이다. 또 이것이 새로 오픈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그 식당 웨이터도 마스크를 쓰고 손님도 마스크 끼고 있다가 먹고 또 뭐 장갑도 끼고 먹고 그러는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캘리포니아주도 지금 24,000 케이스 넘게 나왔고요. 해서 과학자들은 의학자와 과학자들은 뭐든지 이제 깨끗하게 완벽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식품의약국장을 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지금 행정부 자체에서는 빨리 오픈하고 싶으니까 질병통제국과 연방재해청이 어떻게 이제 미국 전국에서 닫았던 사업체에 문을 열 때 뭔가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지금 열심히 뭔가를 플랜을 세우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문을 여느냐 닫느냐는 뭐 대통령의 절대 권력이 아니라 이제 주지사에게 가는 것인데 그런 문제나 뭐 다른 문제, 뭐 체크포인트 설정 이런 부분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떤 분께서 저 목소리 잠겼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어제 정말 많이 쉬었거든요. 왜 이런 때는 뭐 쉰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뭐 편안하게 뉴스 보면서 쉬면서 사실은 일요일에 빨래 해놨던 것 개지도 못했는데 개면서 쉬고 아무튼 좀 넉넉하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 지내서 그런가요?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항상 모든 일들이 왜 결정적으로 정말 큰일 났다. 이달은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이달뿐만이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은행에서 전화 왔는데 돈을 입금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커스터머가 딱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커스터머가 와서 입금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래 살아왔잖아요. 어차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뭐 빈곤까지는 아니실 수 있으나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함께 겪는 절대적인 것이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우리 건강이라도 챙겨둬야지. 그게 자산이잖아요. 뭐 어쩌겠어요. 저는 어제 많이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절대 권한 얘기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다른 대통령이 했으면 큰일이었을 텐데 하도 전례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다시 보는 거죠. 저도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뭐 완전히 안전해졌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도 전해드릴 수 있는 또 다른 미국을 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주정부들이 언제 문을 여는가 하는 것을 이게 절대적으로 total authority가 나에게 있다,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딱 오늘의 미국인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100년 전이건 200년 전이건 미국이라는 나라가 18세기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을 만들 때부터 미국을 만든 건국의 꼭 아버지래요. 건국의 어머니도 있었을 텐데 건국의 아버지의 와이프도 옆에서 도왔을 테고 건국을 한 그 분들이 우리들의 조상들이 미국인들의 조상들이 힘이 중앙에 다 모이는 것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독립전쟁 치르고 이게 이제 미국의 또 다른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헌법 10조를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군요. 해서 정부
중앙 정부가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연방 정부가 각 주 정부의 그 주 정부의 땅에서 결국은 구획 지어지는 건 땅이니까 그 땅에서 경제 활동 같은 것을 연방 정부가 그 제한을 할 대통령이 그것을 다 이렇게 확 할 그럴 그 권한이 없답니다. 이것은 심지어 굉장히 그 모든 그 법을 고문에서부터 대통령의 권한에 이르기까지 보수적으로 그 해석을 많이 해왔던 그 코리안 아메리칸 존유 교수, 지금은 UC에 계시는가 보네요. 이 존유 교수조차도 연방 정부가 경제 활동을 그 할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공 건강이라든가 안전, 또 이제 우리 왜 한국 분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폴리스 파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 땅에서 일어나는 뭐 꼭 그 땅 그 금치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그런 규정 같은 것들, 웰페어까지 포함해서 어떤 때는 윤리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 연방에 다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제 미국의 그 헌법적인 해석이랍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내가 내 토럴 오토리티로 하겠어라고 하니까 그 뉴욕의 앤드류 쿠모 주지사가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영국의 그 피어스 몰건 CNN에서 그 레리 킹 다음으로 하다가 결국은 뭐 어찌 된 일로 영국으로 그 자리를 내려놨어야지 됐던 그런 영국 사람이잖아요. 여왕이 있는 그 피어스 몰건도 미국 사람들은 그 왕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귀엽게도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저는 이제 후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후진 맞아요. 근데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내가 주지사들이 언제 경제적인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할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그 마무리를 했고요. 주지사들은 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포함해서 모든 주지사들이 우리는 정치적인 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과학과 의학과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참 애매한 게 플로리다주에서요. 이분들이 젊었을 때 뉴욕에서 만났는데 플로리다 그 남부에서 나이 드신 분들인데 매주 2번씩 만나서 그 포커 게임을 미국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한국 분들 바둑 두고 장기 두시고 하는 것처럼 미국 분들도 똑같죠. 해서 $100 미만으로 그렇게 해오셨는데 이 8분인가 뭐 이렇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때도 늘 만나서 포커 게임을 하셨는데 3분이 숨지셨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감염되셨다. 그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전부 뭐 나이가 드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정도의 그 뭐 확산 속도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는 이런 일들도 처음 있는 일이죠. 제가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살면서 처음 본 일인데 처음에는 로드 아일랜드와 뉴욕주 지사가 그러기만 해봐라. 내가 고소를 해버리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나온 것들이 뭐 플로리다, 로드 아일랜드,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있고 델라웨어주가 있지 그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처음에는 플로리다주나 텍사스주도 뉴욕 사람들을 그 경계하느라고요. 뉴욕 사람들이 확진자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의 경찰들이 다니면서 그 자동차 번호판에서 다른 주의 번호판이면은 그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고 왜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어디에 간다 쉘터라고 쓰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디에 가고 전화번호 같은 거 다 적어야지 되고 또 어떤 주는 14일 격리를 하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주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요. 꼭 뉴욕뿐만이 아니라 뉴욕에서 온 사람만 하겠다 하니까 뉴욕 주지사가 고소하겠다 하니까 그럼 다른 주에서 오는 사람들도 전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라든가 델라웨어라든가 이런 데는 그쪽도 이제 이렇게 바닷가가 있으니까 다른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별장도 있을 테고 세컨홈이요. 그리고 바닷가가 이렇게 조용하게 고즈넉하니 해안선을 따라서 이러면 이제 딱 그 관광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부자들의 관광. 그런데 이런 곳에서 뭐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떤 뭐 카운티 이런 곳에서
우리 그렇다. 수입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하지 하고 이제 다 막고 적고 체크포인트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 체크포인트 어떤 때 설정한 거 보셨어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시위한다, 뭐 군인들이 뭐 총 들고 서 있고 막 이랬지만 미국에서는 음주운전, 그리고 만일에 그 주변의 감옥에서 그 수감자가 탈옥했을 때, 뭐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체크포인트를 설정하는 곳이 많다. 플로리다 키즈도 그렇고, 노스캐롤라이나의 아우터뱅크 그쪽에도 그렇고, 경찰이 아이디도 요구한다고 하거든요. 셋벨트 할 때도 체크포인트 할 때 있지만 그 이후에는 참 복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별장이 있는데 그 별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이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려고 했는데, 세컨홈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 카운티를. 어떠한 그 명목으로 고소를 했는가 하면은 다른 주의 주민을 차별한다 하는 고소를 했어요. 아무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에 지금 이런 그 일들이 생겼고, 델라웨어도 베사니 비치 같은 데는 주지사의 명령으로 관광이 그야말로 생명선인 그런 지역도 다른 주 사람들을 막는 거죠. 그 외지인 해서 사람들 예전에는 뭐 간첩 아니야? 뭐 이러다가 소설 같은 데 보면 외지인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것이 지금 21세기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해서 특히 이제 뉴욕에도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뉴욕에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보다는 자녀가 뭐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해서 어린아이도 있고 맨하탄에 살고 있는데, 한참 이제 맨하탄이 위험하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부모님 집으로 다른 주로 오려고 하는데, 오려면 아이 데리고 남편과 같이 자동차를 타고 몇 개 주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주까지 가는데 뭐 일리노이 등등해서, 펜실베니아 등등해서 그러는데 그것이 도대체 체크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한 번도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을 미국에서 많이 겪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한번 볼까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요. 미국이요, 지금 그 확진자라든가 이 전체적으로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자의 30%가 미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뭐 숨진 사람도 지금 이제 2만 5천 명 훨씬 넘었고요. 이태리가 2만 1천 명 넘거든요. 스페인이 1만 8천 명, 프랑스가 1만 5천 명, 영국이 1만 2천 명 정도. 그보다 조금 많죠. 다 이상자는 붙이셔야지 되고, 중국이 뭐 한 3,300명 되고, 미국에서는 뉴욕에서 이제 뭐 11,000명 이상이죠. 11,000명이 뭐예요? 어제 또 뭐 한 550명 됐으니까 17,000명 정도 되나요? 뉴저지도 지금 거의 3,000명 정도 숨지셨고요. 그 다음이 미시건입니다. 한 1,800분 정도 숨지셨고, 루이지아나가 1,300명, 매사추세츠도 한 1,000분, 일리노이가 한 그 860분, 캘리포니아주도 지금 뭐 거의 그 800명 정도 사망자 나왔잖아요. 그 다음이 커네디컷,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이런 형태로 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 그 경제와 관련돼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JCPenney 아직도 파산 안 했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이제 그 파산 보호 신청을 한다고 하네요. 물론 그 JCPenney도 850군데 스토어를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임시로 문을 닫았거든요. 직원이 8만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 문을 다시 열어도 당분간은 뭐 JCPenney가 그 팔고 있는 품목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JCPenney의 경우는 아직도 그 몇 개월 정도는 그
버틸 수 있는 돈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덩치가 워낙에 커서 오늘 뭐 1200만 달러 정도 아주 그 큰 그 페이먼트가 있고 6월 달에도 1억 500만 달러 그 본드 페이먼트가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그 실업자가 또 늘어날 수가 있다. JC페니가 문을 닫으면 JC페니의 직접적인 직원은 그 뭐 구조조정 같은 거 타면 8만 5천 명이지만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그 사슬처럼 돼 있잖아요. 뭐 뭔가가 뭐 JC페니와 연결된 뭐 등등 해서 그런 것이 또 그 뭐 각오는 하고 있지만 올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힘든데 240억 달러는 최근에 벌었다고 하네요. 아마존 너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돈 자체는 그 메인 스트리트보다는 큰 그 월스트리트 같은 큰 뭐 기업 이런 곳에 더 많이 현재까지 1차 그 경기부양책에서 나온 돈이 액수로는 그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가 지금 빨리 돼야지 될 텐데 어제 오늘 그제 그 2차 그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의논하고 있는지 싸우기라도 하든지, 의논도 하고 싸우기도 해야지 결론이 나잖아요.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움직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존은 오히려 직원은 해고하네요. 이 불만한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직원들 처우 많이 해라 해서 불만했다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하루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이 손해보는 돈이 뭐 250억 달러 정도는 되고, 그리고 아마 이러한 비상사태 때문에 참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탓은 아니죠. 근본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WHO요, 세계보건기구에 대해서 그 기금 주는 것을 중단하는 것, 이것은 그래야지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공화당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피러 나바로 같은 사람, 오늘 그 팍스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심지어는 공화당 가운데서도 WHO가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 기금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대통령은 어제 60일에서 한 90일 정도 그 WHO에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그 홀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아주 그 당연합니다. 그 간단합니다. 중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의 입장에 맞게 많이 그 위험성을 많이 알리지 않았고, 초기에 그래서 미국에도 이렇게 피해가 심하다. 우리가 그 1년 그 WHO의 예산 60억 달러 가운데 5억 달러가 넘는 돈을 주는데 중국은 뭐 우리의 10분의 1도 안 주는데 왜 항상 중국 입장인가? 뭐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 WHO는 유엔의 산하기구입니다. 2017년도에 유엔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이유로, 왜 중국 입장만 들고, 지금 다 그래요. 세계기구에 따라서 무역기구에도 그렇고, 그래서 2억 뭐 5천만 달러 정도를 지원금을 줄였었던 적이 있거든요. 194개국이 속해 있는 유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미국이 지원금을 줄이면, 지원금을 많이 주는데 왜 이렇게 우리 영향력이 없어라고 하지만 지원금을 줄여도 마찬가지예요.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상원에서는 이런 것을 조사해야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언제 중국에 들어갔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조사를 하는 사람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또 이 WHO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 관련자들이 본인들이 받는 연봉 이외에 다른 돈을 받은 것이 있는가, 어디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했고, 특히 이제 WHO 세계 그 보건기구의 뭐 사무총장이라든가 아니면 좀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과 중국의 카운트파트들과의 관계에 관한 자료도 지금 다 내놔라, 이 공화당의 얘기예요. 그래서 다 좋은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푸틴이 꿈꾸던 와일드 드림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는 그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가운데서 뭔가를 해야지 될 그 주체적인 그 기구면서 리에종이면서 모든 것에 제일 위에 있는 곳이
세계보건기구인데 거기에 기금을 중단해버린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그런 그 미국을 지지하는 국가가 별로 없을 것이다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오바마 시대이지만 그 유엔 대사를 지냈던 사만타 파워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이 사만타 파워가 트윗한 것 보니까 지금 그 완전히 중단한다는 그런 그 짐작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푸틴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래요. 이렇게 푸틴의 말을 따옴표를 이렇게 하면서 푸틴이 내가 2016년도에 대선에 개입을 해서 트럼프를 도울 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좋은 일까지 생길 일이라고는 내가 상상을 하지 못했지. 세기의 그 유행병 앞에서 그 유행병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기금을 미국이 중단한단 말이야. 미국이 지금 그 스스로의 평판을 스스로 깎고 있구만. 뭐 이런 그 지적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일이 뭐 몇 %인지는 모르지만 블레임 게임인 거죠. 미국이 처음에 대응을 잘 하지 못해서. 그런데 역시 1월 2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한 것을 보더라도 1월 24일 그때쯤에는 그 세계보건기구가 특히 이제 1월 30일에 아주 이거 중대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중국은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고 있다. 너무 투명하다는 단어를 썼고요. 코로나를 잡으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드워크라는 표현도 했고요. 그래서 그 노력과 투명성에 너무 감사한다고 했고 잘 될 것이다라고도 썼고, 한 가지 트윗에서 한 얘기예요, 전부. 특히 particular 뭐 이런 단어도 쓰기도 했고, 내가 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너무 감사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세계 그 팬데믹 유행병 선언을 이 세계보건기구가 하고 나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시간 두고 그 뒤에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블레임 게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미국에서도 결국은 모든 이슈 거의 다 날아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 선거철에 다가오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이슈가 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네, 잠시 뒤에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 가지 뉴스 정리를 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맨 마지막으로 꼴찌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이제 후보로 나왔었던 사람 가운데서 조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역시 어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었던 것처럼 비디오 메시지로 전했는데, 이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가 보기에요, 조 바이든은 평생을 공직자로서 생활을 해왔다. 그리고 좀 사람들과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사람, 지금만 그 같은 공감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empathy라고 표현을 했는데, 미래에도 그 같은 공감 능력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날마다 백악관 브리핑이라도 하지 선거 캠페인 어떻게 하는가 뭐 걱정들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핏 브리지지요, 사우스밴드 인디아나의 시장이었었던 사람, 처음에 잘했었죠. 젊은이 38살에 39살 됐나요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 조 바이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다 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자꾸만 주변에서 같이 유세를 했었던 사람들이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힘이 될 것만은 사실이고요. 샌더스 후보가 아주 강하게 나오는데요. 후보가 아니라 이제는 상원 의원이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조금 바이든과 샌더스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은 의견이 더 진보 쪽이겠죠. 다르다고, 나와 의견이 다르잖아 하고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난 투표 안 하겠어. 샌더스가 아니잖아, 바이든은. 이렇다면
그러면 정말 무책임하다고 irresponsible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선출시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것이다. 근데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요. 이 샌더스는 바이든을 선출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단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을 단합시켜서 트럼프를 재선시키지 않는, 그래서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며칠 전에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아주 그 자세히 보도를 했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실제로 나오는 내용과 사람들이 그렇더라 하는 내용들이 참 많았었는데, 미국의 CIA와 FAA 연방항공국은 크로로킨을 그 직원들에게 그 쓰지 말라고 경고를 하거나 금지를 시켰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의 68살의 그 닥터가 크로로킨이 좋다고 유튜브에 제일 먼저 올렸던 사람이잖아요. 프랑스는 금지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무슨 특별한 치료약이 없는데, 우리 말라리아 선교 갈 때 그걸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거 뭐 며칠 먹는다고 어떻게 되겠어? 말이 돼야지라고 하는데, 며칠 먹고 어떻게 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해서 아주 많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그 프랑스에서 50케이스를 지난 2주일 동안 모니터를 했는데 19명의 환자가 심장이 굉장히 나빠졌다는 거죠. 이 닥터가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니콜라 사코지 대통령 때는 기금도 참 많이 받아갔어요. 무슨 연구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대통령이요,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을 자신의 그 연구소에 초대를 해서 몇 시간 얘기를 하면서 연구소 이게 투어도 시켜주고 했는데, 결국은 프랑스 당국에서는 위험하다. 프랑스의 그 말하자면 미국의 식품의약국과 같은 FDA와 같은 ANSM이 위험하다라고 그 경고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국가도 뭐 알람벨 울렸고요. 브라질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다만 미국에서는 이제 그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의견이 굉장히 달라요. 사우스다코타에서 조사를 했더니, 사우스다코타는 그 스테이 애톰도 안 하잖아요. 공화당 그 주지사고, 그 본인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 주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사우스다코타의 유권자들은 46%가 이것을 식품의약국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약으로 승인하기 전에라도 써야지 된다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71% 찬성한 사람의 공화당, 30%가 민주당이거든요. 식품의약국에서 지금 그냥 긴급하게 뭐가 없으니까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해도 좋다라고 한 것이지,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약이다라고 승인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의사나 과학자들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기준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CIA의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세요? 한국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공지 받으셨습니까? 부작용이 있다고 경고를 했고, 연방항공국은 아예 조종사들은 크로로킨 같은 것을 이렇게 하면은 48시간 동안 비행 못하도록 하면서 과학적으로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게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했고, 또 탐 행스의 와이프 있잖아요. 노래하는 사람 리타 윌슨도 호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지금 다 이제 완치가 됐죠. 해서 미국으로 왔는데 본인이 크로리킨을 투여받았답니다. 물론 크로리킨 투여받고 나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한국의 대킴도 있고 그 연기인. 그런데 이 리타 윌슨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나는 너무 심했는데 크로리킨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오늘 그 TV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너무 어지럽고 너무 메스껍고 현기증이 나고, 왜 그 영화의 벌티고 같은 그 알프레드 히치콕의 그 벌티고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나 걷지도 못했고 근육도 너무 아팠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모르는 거죠. 모른다고도 할 수 있죠. 부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도 근육도 아프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전문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약이다라고 승인을 하는 그 결정을 과학자들이 해야지 오피니언 리더나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그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월스트리트저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통령 지지하는 신문이잖아요. 굉장히 그 심층 보도를 했고, 실제로 이 약에 대해서 유튜브에다 이거 좋아하고 얘기한 프랑스의 그 닥터도 초기에 사람들에게 써라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크로리킨이요.
그 사이에요. 저는 몇 주일 전에 저희 동네에 어떤 집 앞인데 나무가 그 체리 블러썸이 하나는 짙은 색, 반쪽은 연한 색이어서 너무 예뻐서 다시 자세히 가서 봐야지 했는데 비가 와서 다 사라졌어요. 오늘의 행복 놓치지 마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